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독일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 기념 축하 공연단 파견 소식입니다.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외교부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독일 순회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6월 11일에는 뒤셀도르프에서 그리고 6월 15일에는 함부르크에서 공연을 개최합니다. 파견되는 공연단은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이번에 지자체 공연단 해외 파견 공모 사업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양국 간 오랜 우정이 한층 깊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 관련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주 금요일인 6월 14일에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0년 들어선 이후 우리 공공기관이 외국의 관련 기관과 체결하는 합의 문서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합의문 체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는 2006년부터 매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그 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70여 개 기관에서 국제관계 업무 담당자들 15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약 체결 절차, 조약과 여타 합의문 간 차이, 기관 간 약정 작성 요령, 유의사항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AP통신인데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조하기로 선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인류의 발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책임도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두 나라가 정상 차원에서 장시간 이런 대화를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TV조선 최우정 기자인데요. 내일부터 남북 당국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민간 왕래나 협력 사업 추진 등이 진행될 경우, 이제 우리가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오이사 조치가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보리 제재 결의, 우리나라가 채택한 안보리 제재 결의와 이제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남북 회담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로서 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북핵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되게 핵심 사안인데 내일부터 이제 남북 대화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또 외교부가 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부처이기도 한데 비핵화 부분도 공동 보도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 입장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남북 당국 간 회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VOA 김한용 기자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논평 방금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북핵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중국의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각적인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중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좀 그와 관련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가실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양측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양국 지도자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조금 전에 제가 다른 기자분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 북한군의 시리아 내전 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 파악된 사항이 있나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디시죠? 블룸버그 윤상호 기자입니다. 네, 저 북한군의 그 시리아 내전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시리아 반군 쪽에서도 발표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 정부에서 파악된 사항이 있나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아사히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이번 달 말에 브루네이에서 열리는 ARF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일 외교 장관 회의가 성사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브루네이에서 이번 달 말에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저도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양국 간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입니다. 외교장관 회담 관계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협력 포럼이죠. 네. 우리 장관께서 참여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라오스 외교장관하고의 별도 면담 추진권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죠. 어떻게 그거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오늘 현재 우리 측이 파악하기로는 라오스 외무장관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외교 장관 간 회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